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다룰 내용을 월요일 날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제 하루 일찍 일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이냐 아니면 잔류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국민 투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즉 EU에 잔류하기를 하는 쪽에 이제 가담한 조 컥스 의원이 이제 피격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이 이 투표에 어떤 결과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6월 17일자에 이제 제로 헤지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그 leave가 이제 EU 탈퇴하자는 쪽이고, 이제 remain은 잔류하자는 쪽인데, 그 최근 들어서 지금 이게 조 컥스 의원 피격 이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파란색 아래에 있는 파란색 EU를 탈퇴하자는 쪽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제 역전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EU에 잔류하자라는 것은 이제 일관되게 이렇게 쭉 가다가 최근에 이게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제로 헤지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IMF에서 만약에 영국이 EU를 탈퇴했을 때는 이제 전부 다 망했다라는 식으로 그 세계 경제가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돼서 뭐 마치 종말이 올 것처럼 막 저런 식으로 이제 호들갑을 좀 떨었었거든요. 그리고 컥스 의원이 피격을 당하기 전, 바로 그 전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leave가 remain을 살짝 역전시킨 상황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 curiously라는 비교적 이제 신생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이제 갤럽이나 이런 것 같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최근 이제 브렉시트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을 했나 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ritish support for remaining in the European Union has weakened in the wake of the murder of the pro-EU politician Joe Cox, according to an online research company Friday. 자, 지난 금요일 날 실시된 이 Curiously라는 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 컥스 의원의 피격을 당한 후 오히려 EU 쪽에 잔류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잃었다라는 걸로 이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이제 왜냐하면 조 컥스 의원은 이제 EU에 잔류하자라는 쪽이었고, 일단은 뭐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그 피격을 한 그 약간 미치광이 뭐 죽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마치 이제 EU 탈퇴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뭐 그런 사람인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오히려 이제 잔류하자는 쪽으로 이제 힘이 실릴 것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탈퇴하자는 쪽은 마치 저런 도저히 말릴 수 없는 극단적인 테러리스트 집단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어쨌든 이 Curiously라는 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약간 그 반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빨간색 위주로 읽어볼게요. That backing among likely voters for Britain's EU membership has dropped 32%. dropped to 32% from 40% before her death. 자, 이 조 컥스 의원 피격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EU 잔류를 지지하는 비율이 뭐 Curiously에 따르면은 40%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32%로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상 외의 결과죠. 자,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제 Curiously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전체 국민 이제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의 52%가 EU 탈퇴를 이제 찬성을 하고 있대요. EU 탈퇴 쪽으로 이제 표를 던질 것 같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그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이제 부동표가 9%에서 16%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변수인 거죠. 전체적으로 EU 탈퇴를 지지하는 비율이 이제 52%지만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오히려 9%에서 16%로 증가한 상태다. 자, 그래서 오리무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Curiously 말고 이제 다른 설문기관
설문조사 기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 다 조금씩 그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같은 곳에서 했는데도 이제 전화 설문조사냐 아니면은 뭐 온라인 조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고 어쨌든 지금 박빙 상황인 것만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뭐 실제로 이 투표가 뭐 연기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이제 후속 기사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경제 위기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스 사례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제 슬라이드를 뽑아봤습니다. 같은 날 6월 17일에 그 제로 헤지에서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usterity kills. Bank of Greece admits Greeks' health deteriorating. Life expectancy shrinks. 자, 여기서 austerity, 궁핍, 긴축. 다시 말해서 이제 긴축 재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가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EU에서 이제 긴축 재정해. 계속 돈 대줄 테니까 너희들 좀 이것저것 뭐 줄이고 긴축 재정을 하고 펄이도 졸라매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늘 그렇듯이 이제 피해를 받는 것은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죠. 자, 그래서 이 긴축 재정이 그리스의 긴축 재정이 국민을 죽이고 있다. Bank of Greece, 그리스 중앙은행이 인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 국민들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Deteriorate, 악화되다,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이죠. 자,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국민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Monetary Policy Report 2015에서 2016 일종의 그 연감 같은 뭐 그런 이제 책자를 발행을 했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써 있냐면은 경제적 불안정, 실업률의 증가, 고용 불안정, 소득 감소.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이런 경제적인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 그리스인들의 국민들의 건강이 지금 악화되고 기대 수명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로 나왔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Suicides increased. 자, 일단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일단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건 다 공감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뭐 거의 뭐 OECD 1위인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리스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Infant mortality. 이게 영아 사망률이거든요. 유아 사망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그게 거의 50% 이상 50%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돌을 되기 이전에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의 그 유아의 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출생률도 decline of birth 이거 이제 출생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22.1%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면은 뭐 아이도 못 낳는 거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제 살기가 팍팍해지고 하면 일단 나부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도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미루게 되고 뭐 집 사는 것은 뭐 거의 뭐 불가능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좀 나중에 갖거나 좀 뭐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이제 선택하는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죠. 자,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을 겪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유아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좀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일단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유아 사망률이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경제 위기 시작되기 전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65%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는 이제 1% 이상 올랐죠. 3.75%. 그래서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거의 50% 증가한 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항목입니다. 그 mental illness, 특히 우울증. 그러니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전체적인 정신 질환의 비율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한 3.3%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2009년에는 6.8%, 2011년에는 8.2%, 그리고 2013년에는 무려 12.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드니까. 2014년, 그리고 이제 그 우울증, 디프레션이 이제 우울증이죠. 그 정신질환 중에서도 2014년에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5세 이상의 이제 성인하고 이제 하이틴 포함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이 그 4.7%로 기록됐답니다. 근데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2.6%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chronic diseases. 이거는 만성 질환이죠. 이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스트레스성이잖아요. 대부분의 만성 질환,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만성 질환이 어떤 그 정신적인 요인,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최근 몇 년간 24%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그리스 국민들이 사실 뭐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사실 다 우리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오네요. 그 15세 이상 그리스 국민들이 chronic health problem or chronic disease, 만성 질환 또는 만성적인 어떤 뭐 지병 같은 것들, 그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24.2%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 몇 년 전, 뭐 한 2008년 뭐 그때에 비해서. 자, 그리고 2014년에 그 건강상의 문제로 그 limited their activities, 말하자면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제약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은 뭐 예전만큼 움직이는 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사회생활에 지장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신체적 활동 상에 어쨌든 제약을 받은 사람들이 15% 이상 증가했다. 자, 그리고 또 3번,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죠. low weight births. 이제 그 신생아들 태어났는데 이제 체중이 좀 체중 미달, 말하자면은 2.5kg도 안 되는 신생아들의 수가 2008년 10년에 걸쳐서 19%가 증가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미래, 그리스 같은 나라의 경우 이제 미래도 굉장히 암울한 거죠. 계속되는 데이터입니다. 역시 15세 이상 국민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돈 문제, lack of financial means. 이제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medical help를 받지 못했다. 즉, 뭐 몸이 아픈데도 이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어쨌든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4년 기준이네요. 저 전체 이 15세 이상 해당되는 인구의 13%가 어쨌든 의료 서비스 또는 이제 치료 같은 것을 이제 필요한데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항목을 보죠. Dental care of treatment or treatment, 이거 오타 같습니다. 이제 치과도 이제 이빨이 아픈데 치과를 가지 못한 사람이 15.4%.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 mental health care services,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치료를 받지 못한 국민이 4.3%. 자, 그리고 11.2%. 이거는 뭐냐면은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을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이제 그 약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약을 먹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 국민들이 11.2%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BOG, 이 Bank of Greece, 그리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 문서에 따르면은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그리스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고 심지어 기대 수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암울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맨 마지막 거는 이제 마지막 줄은 제가 써놓은 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그 미래 예측에 따르면 미국이 장차 뭐 10년, 20년 후에는 대체 의학계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의료 시스템, 주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신뢰하더라도 이제 돈이 없어서 제대로 서비스 못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이 대체 의학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그쪽에서 많은 발전과
발전이 있어서 뭐 하여튼 세계 최고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이렇게 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를 계기로 대체 의학이 그리스에서도 발달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죠.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지금 힘들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결과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어떤 견디기 힘든 시련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발전을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가 이런 사례일 수도 있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생각을 추가해봤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그 다소 우울하고 좀 비관적이고 어찌 보면은 공포를 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끔찍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이걸 외면한다고 해서 이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즉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다른 나라 얘기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가까운 미래에 닥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이미 닥치지 않았느냐, 우리도 똑같다라고 뭐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공유를 한 거고요. 그 앞으로도 뭐 뉴스라는 게 사실 안 좋은 것들이 많죠.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그 현실적인 이야기, 경제 관련된 이야기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